네, 다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볼까요?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네, 1, 2, 3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마지막이 3달러 와야 된다고 했고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면서 2달러, 1달러 먼저 배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목적이 이게 그러니까 1달러에 온 게 자연스러운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 좀 드렸죠. 네, 목적 정도면 그래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러의 합의 알고리즘의 목적, 2달러 원리, 3달러의 종류 및 특징.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구성도 보면은 1달러의 목적을 하나의 표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 2달러가 물어본 게 몇 개 물어봤다? 한 개 물어봤으니까 가의 그림, 나의 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3달러 같은 경우에는 2개 물어봤네요. 종류 및 특징이니까 종류 및 특징이에요. 이거를 하나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각 종류와 특징 별도로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종류별 특징이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으니까 가에는 종류별 특징의 개요, 나는 종류별 특징의 상세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죠. 그렇게 아니면 종류만 따로 얘기해도 되고 그 종류별 특징을 가 하나로 나눠서 표로 구성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칠 잘 적어주셨고요. 1.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의 목적 적어주셨고, 2.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의 원리, 종류 및 특징 잘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문제를 적다가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적어주냐면 1, 2, 3 차라리 조금 이 뒤에 비는 공간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쪽을 맞춰서 열을 맞춰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렬해서요. 자, 그런 다음에 1달러에 목적 적어주셨네요. 그죠? 네, 맞아요. 이 물어본 워딩 그대로 너무 잘 적어주셨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개념 구성도 잘 들어와 있고요. 이제 목적을 볼 차례네요. 목적이 제대로 있을까요? 네. 네, 목적이 들어와 있네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글은 몇 줄? 2줄이죠. 네, 첫 번째 줄은 요약. 네, 우리가 목적 설명을 했으니까 목적에 대한 요약을 해주면 좋겠네요. 합의 알고리즘은 이런 관점에서의 필요성이 있음.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줄 건 언급, 뭘 언급,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언급. 네, 우리는 원리를 얘기할 거니까 이런 합의 알고리즘은 이러이러한 원리로 구성되어 있음. 네, 이렇게 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줄 띄고 2단락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원리 잘 적어주셨고, 몇 개 물어봤다? 네, 한 개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된다? 네, 가에는 그림, 나에는 표. 네, 이렇게 구성이 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림 개요, 상세 잘 구성해 주셨네요. 네, 5줄 잘 잡아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기본표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잘 구성해 주셨습니다. 네, 뒤에도 있겠죠? 기본표로. 네, 기본표로 잘 구성해 주셨어요. 네. 이게 이제 6개로 지금 제가 기본표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게 꼭 6개일 필요는 있다, 없다? 네, 꼭 6개로 안 해도 된다. 그럼 왜 6개로 처음에 알려주셨나요? 네, 이거 기본이니까 기본. 여기서, 내가 문제에 따라서, 물론 최소한 3개 정도 써줘야겠지만, 요 뒤에부터는 그냥 유도리 있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네, 이건 유도리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글 2줄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는 요약, 여기도 언급 해주시면 되죠. 종류 및 특징을 할 거니까 우리는 종류 및 특징이 있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한 줄 띄고 3달러 클라이마스예요. 그쵸? 네, 그래서 종류 및 특징 각각 써주셨네요. 이렇게 써주셔도 되죠. 네, 종류 각각의 종류들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네, 그런데 문제를 쓰다 보니까 어떤 거는 종류가 4개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뭐 캡처다 정상 같은 걸 써야 돼. 그러면 그때는 몇 개예요? 5개잖아요. 네, 이거를 그 문제에 맞춰서 이걸 적으시는 겁니다. 그 뭐 의견이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대응 방안. 네,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애들은 6개를 채워주는 게 기본이지만, BSC 얘는 뭐예요? 재고 내양 몇 개야? 4개. 그럴 땐 여기다 뭘 적는다? 4개 적는 거예요. 4개. 이렇게 유연하게 이걸 적어야지 6개 적으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4개가 표현이 되어 있나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기본표 잘 왔고요. 네, 다음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까지 잘 적어주셨고,
특징의 상세. 네, 여기는 가운데 우리는 특징 설명할 거니까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특징 및 상세니까 각각의 이제 여기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와야겠죠. 그렇죠? 그거의 특징을 여기다 적어줄 거니까. 그렇죠? 네. 아하, 적어놓고 보니까 이거는 유미 특징 및 상세 이렇게 해서 여기다 유형, 특징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좋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적다 보면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전체를 수정하기보다는 일단 쭉 쓰시고요. 대응해서 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간 건 끝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유형 및 특징 이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써야겠구나. 아니면 유형별 특징 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써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감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틀에 박힌 규칙을 딱 정하기보다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문제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술사라는 게 이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MSA를 도입하려고 하는 어떤 질문을 받는다고 할게요. 기술사가 돼서. 그러면 이 MSA에 대한 질문도 각 기업별로 A기업, B기업, C기업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A기업은 A기업에 맞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B기업은 또 B기업에 맞게, C기업은 C기업에 맞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기술사 자격 심사에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 이걸 나중에 우리가 면접을 볼 때는 뭘로 해야 한다고요? 말로 하잖아요. 말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어떤 각각의 문제에 맞춰서 답안을 구성하는 능력. 네,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빠지기는 했는데 다시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여기는 요약, 이것도 언급. 네, 3단락에서 끝낼 게 아니니까 여기는 다음 단락을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견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은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네,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죠. 유의사항만 언급하는 거예요. 유의사항에 대한 세부는 여기서 설명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림을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3개 줄만 남았네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3줄이 기준이에요. 3줄이 기준. 얘보다 많으면 뭐예요? 일단 그린다. 그림을. 얘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1줄이나 2줄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한다? 간글로 채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그림을 그리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간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마지막 간글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간글은 이 2개의 간글은 모두 다 의견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의견이 정말 의견처럼 보이려면 끝맺은 말이 되게 중요해요. 네, 어떻게 쓰셔야 되면 무엇이 필요함 또는 무엇을 고려해야 함 아니면 뭐뭐할 필요 있음. 네, 이렇게 나와야 의견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설사 내가 어디서 이렇게 참고해서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할지언정, 끝에는 이렇게, 이렇게, 의견형으로 적어줘야 의견처럼 보인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